최근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핫합니다. 진짜 일본의 호스트가 이렇게 많을까요? 실제로 가부키초를 걷다 보면 이런 식의 호스트 가게가 즐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대놓고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다나카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쟁쟁한 호스트들이 있습니다. 다나카의 스승 홀랜드가 아닌 롤랜드, 일명 로란도로 역대급 컨셉을 자랑하시는 이분은 방송에 나올 만큼 유명합니다. 원래는 축구 선수를 하던 순수한 학생이었지만 이 세계에 들어온 뒤 폭풍 진화해버렸습니다. 성형수술에 1억이나 쓴 것은 물론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는 등 외모 관리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나카가 넘버 40에 머무른 것은 이런 기센 선배들 때문이었나 봅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씀씀이도 역대급인데요. 휴가는 프라하에서 오케스트라를 듣거나 파리에서 쇼핑을 하면서 보내고 4억이 넘는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 슈퍼카만 탑니다. 하루에 400만원씩 하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내는 것도 즐기고 있습니다. 정신세계도 미쳤습니다. 내 숨결은 공기청정기보다 더 깨끗하다. 롤란도가 없는 가부키초 마치 에펠탑이 없는 파리다. 인간은 산소를 마시면 이산화탄소를 토하지만 나는 산소를 마시면 명언을 토해버린다. 술에 못 취하면 내게 취하면 된다. 살아있는 것이 사회봉사. 라는 말을 자신있게 남긴 게 바로 로란도입니다. 이제는 패션 사업, 버블티 사업, 에스테틱 사업 등 각종 사업체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로 자리 잡았는데 하도 하는 일이 이것저것 잘 되자 이제는 짭 로란도인 로만에도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로란도는 매체에 나오면 많이 유명해진 경우고 매출로만 보면 훨씬 더 유명한 다나카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만 10억대 매출을 기록한 호스트가 124명이라고 합니다. 무려 코로나가 있었음에도요. 그 중에서 상위 10명은 모두 연간 20억 원씩 넘게 벌었고 탑3는 30억 원을 돌파, 넘버1은 50억 원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왜 다나카가 설거지만 했는지 이해가 좀 가실까요? 일본 온라인에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개드리면 탑 3위를 차지한 인물은 그룹 BJ의 로이로 연매출 30억 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호스트 세미나도 여는데 제자들이 모두 일치월장했다는 후문. 세미나의 테마는 질문의 중요함과 실행력이라고 합니다. 로이는 전직 미용사였는데 가게 자금을 모으기 위해 호스트에 발을 들였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탑급이라고 하네요. 2위는 후유츠키 그룹 사나의 우쿄마루입니다. 애교살이 돋보이는 우쿄마루는 호스트가 되기 전까지 카드게임 유희왕의 아시아 챔피언이란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존경하는 사람은 2011년 유희왕 세계 챔피언이며 유희왕에서 기른 전략을 호스트 업계에서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너무나 일본스러운 성장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31억 8천만 원입니다. 대망의 1위는 2위와 같은 후유츠키 그룹의 후루야 마사키입니다. 5대5 가르마가 눈에 띄는 후루야는 매달 3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며 연간 50억 원을 쓸어 담았다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26살의 호스트에 데뷔해 올해로 호스트 경력 6년으로 다나카보다는 2년 선배입니다. 호스트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 일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K-팝 아이돌들이 유행이어서인지 호스트계에도 K-패션이 유행이긴 합니다. 하늘까지 치솟은 사자머리는 유행이 지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쟁쟁한 인물들이 버티고 있으니 모에모에 큐만 하는 다나카가 일본에서 밀려 한국으로 온 게 아닐까 합니다. 그 외에도 극한의 컨셉 중이라고 알려진 각트 역시 과거 호스트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밴드 말리스미제르에서 보컬로 활동하며 지금으로선 매우 신기한 컨셉이지만 90년대엔 세기 말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본인이 1540년 출생이라고 말하는 등 신박한 컨셉을 유지하지만 자기관리 하나는 엄청나게 철저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예전부터 일본에선 호스트가 양지화돼 있어서 아무로노미에가 생일 때 호스트들에게 샴팡타워를 방송에서 받는 모습이 연출되는 등 매체를 통해서 자주 나왔는데요. 일본의 호스트 역사가 70년이라고 하거든요. 1950년대 사교 댄스홀의 남자 무용수가 마담의 파트너로 나서면서 용돈을 받고 있었던 게 시초입니다. 그리고 70년대 들어와서 호스트 클럽 형태로 발전했는데요. 아이다 타케시란 남자가 여성 전용 클럽 아이를 오픈했는데 이 사업이 대박이 납니다. 그렇게 가부키초에서 비슷비슷한 가게가 퍼져나갔고 반세기 사이에 가부키초에만 250개 점포, 전국 400개 점포가 생겼습니다. 일본 버블이 붕괴하며 가부키초의 네온사인도 잠잠해지나 했지만 1990년대
2000년대 후반에 TBS의 한 예능 프로에서 넘버원 호스트를 출연시킨 게 대히트를 치며 다시 붐이 일어납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너나 할 거 없이 호스트들을 등장시키기 시작했고 급기야 호스트들은 패션 잡지 등에 나오며 아직까지도 일본만의 특이한 비즈니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실 본 영상은 재미로 만들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호스트들이 비정상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데는 엄청난 뒷작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쇼카이라고 해서 첫 방문 손님에게는 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지불하게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호스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본인 어필을 시작합니다. 쇼카이가 끝나고 집에 가도 이들은 라인 공세를 해오며 제 방문을 권합니다. 그리고 지명을 하는 순간부터 통장이 텅장이 되는 지름길이 열리는 거죠. 보통 술값, 테이블 차지, 호스트 지명료, 텍스, 서비스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몇십에서 몇백은 좋게 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외로움을 많이 탈수록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수록 매일 연락을 해주고 예쁘다 해주는 호스트들에게 빠져버리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돈을 쓰면 쓸수록 더 관심을 줍니다. 다나카가 좋아하는 아르망디 같은 샴페인을 시키면 이렇게 때려와서 샴팡콜을 해줍니다.姫、俺こ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골드, 레드, 로제, 실버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시키면 병당 보통 3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갑니다. 이게 웃긴 게 내가 지명한 호스트가 나만 커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명 손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묘하게 경쟁이 들어가죠. 그래서 머리 좋은 호스트들은 의도적으로 샴팡콜 배틀을 부추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들 매출이 왜 몇십억 원까지 찍을 수 있는지 아실 것 같나요? 앞서 외롭거나 의존적인 사람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면 병당 몇백을 호가하는 술들을 사가면서까지 가게를 찾지 않지만 약하고 덜 독립적일수록 의존도는 높아지죠. 예외도 있겠지만 호스트들은 이런 손님을 잡아 호스트를 끝내고 너와 결혼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며 가게에 돈을 써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안엽소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다뤄주셨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호스트의 덕과 여기에 빠져버린 어린 여성들의 심각성을 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죠. 호스트에 빠진 다카오카란 여자가 자고 있는 호스트를 찌르는 일이 있었는데요.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녀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문제는 사건 이후 혼미해져가는 피해자 옆에서 가해자가 담배를 피는 사진이 SNS에 올라오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킵니다. 대박인 건 공판 중에 가해자가 사건 직전 가족들에게 남긴 메모가 공개되면서였는데요. 바보 같은 딸이어서 죄송해요. 화원증 때문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모르게 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버려 어떻게 하면 나만 볼까 생각하다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의 맨 마지막엔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테니까 안심해. 사실 이 사건 알면 알수록 무서운데 자세한 건 댓글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피해자는 합의를 해줬다고 얘기하며 이 여자에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다만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댓글을 보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옆 나라인데 가끔은 좀 신기한 일본의 호스트 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 역시 지구상에서 제일 건전한 호스트는 다나카가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